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일 금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어제 내린 많은 비는 대부분 그치고 예쁜 구름이 드러났는데요. 하지만 공기가 쌀쌀해졌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 7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도 20도 안팎에 머물러서 선선한 하루가 예상되는데요. 오늘 공기질도 깨끗해서 바깥 활동하시기 무난하겠지만 강한 바람은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다시 비 소식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 5mm 내외로 많지 않겠지만 앞으로의 기상정보 잘 확인해 주시고요. 낮 기온 15도에 머물겠습니다. 일요일에는 하늘이 다시 맑을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아이들의 손끝에서 피어난 한지 예술, 세대를 잇는 27번째 원주 한지 문화제가 개최되는데요.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지 알아보고요. 강원 방문의 해를 맞아 농산촌 자원을 적극 활용한 웰리스 특화 관광개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또 취재기자 연결해 도내 문화체육 행사 소식 정리해드리죠. 5월 2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무장애 문화향유 활성화 사업대상에 영월군 문화관광재단을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월군 문화관광재단은 7천만 원을 지원받아 5개 문화공연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공연과 행사에서는 장애인과 고령층 등을 위한 시설이 마련되고 무대 구성도 이에 맞춰 기획됩니다. 원주시는 5월 한 달 동안 공식 인터넷 쇼핑몰인 원주몰에서 할인 판매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지역의 기업 200여 곳이 참여합니다. 원주몰에선 5월 매주 수요일마다 30% 할인 쿠폰을 발급하는데요. 또 5월 9일과 10일에는 원주 단계동 AK백화점 열린광장에서 원주몰 입점 기업 특판 행사도 열립니다. 횡성 군립도서관은 오늘부터 횡성 군민을 대상으로 장난감 대여점을 운영합니다. 장난감은 1인당 최대 2점까지 무료로 빌려 쓸 수 있습니다. 장난감 대여 기간은 최대 21일입니다. 빌린 장난감은 실내에서만 사용해야 하고 파손하거나 분실할 경우 변상해야 합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이들의 손끝에서 피어난 한지 예술, 세대를 잇는 원주 한지 문화제가 올해도 개최되는데요. 원주 한지 테마파크 박미소 담당자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담당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원주 한지 문화제가 올해로 27번째를 맞게 됩니다. 한지 문화제가 갖는 의미가 상당하다고요. 네, 원주 한지문화제는 1999년 시작된 이후 올해로 27번째를 맞이한 역사 깊은 축제입니다. 네. 특히 다른 축제들과 달리 시민 참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축제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데요. 시민들이 단순한 관람객이 아닌 주최자로서 직접 작품을 만들고 축제장을 꾸미고 축제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민 참여의 면에서 더 의미가 크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원주라는 지역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데도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지 문화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원주 지역에서 한지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원주 한지는 단순히 전통의 영역을 넘어 지역의 정체성과 매력을 알리는 중요한 문화 자산입니다. 예. 최근에는 친환경성과 지속 가능성이 주목받으면서 전통 소재인 한지가
다양한 현대산업과 문화예술 분야로 확장되는 데 기여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역 예술가, 공예가, 청소년 등 다양한 세대가 함께 창작하고 체험하는 문화 매개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지역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원주의 문화도시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올해 원주 한지 문화제는 언제부터 개최가 되고 또 어떤 프로그램으로 꾸며지게 되는지도 알려주시죠? 네. 올해 원주 한지문화제는 5월 22일 목요일부터 25일 일요일까지 총 4일간 원주 한지테마파크에서 개최됩니다. 예. 올해 슬로건은 원주의 매력, 원주의 가치로 축제장 곳곳에서 한지로 표현한 꽃과 희망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시민 모델이 함께하는 한지 패션쇼, 대형 키네틱 아트로 꾸며진 종이숲, 그리고 축제의 밤을 밝히는 빛의 계단, 빛의 터널, 빛의 정원과 같은 야간형 전시가 중심이 됩니다. 또 한지뜨기 시연, 한지공예 체험, 버스킹, 이벤트 등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프로그램 소개를 해주셨는데 특히 한지 문화제는 단연간 시민 참여형 상징 콘텐츠로 자리매김한 프로그램으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만큼 이번 원주 한지 문화제 역시 기대가 큰데요. 올해는 관내 8개 학교 총 1,200명이 참여해서 축제 현장을 장식할 예정이라고요? 네, 올해도 역시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이 만든 작품으로 축제장을 조성합니다. 네. 말씀하신 1,200명의 학생뿐만 아니라 3,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만든 한지등과 그림이 빛의 터널과 한지는 내 친구라는 이름으로 전시되는데요. 아이들의 손끝에서 피어난 작품들이 축제의 큰 부분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아주 깊습니다. 세대를 잇는 문화유산이자 교육적 가치까지 담아낸 축제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어린이와 청소년들도 특별한 체험을 하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 해를 거듭할수록 원주 한지 문화제가 다양하게 변화를 시도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올해 원주 한지 문화제가 이전과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올해 가장 큰 변화는 관람객 중심의 운영시간 조정과 공간의 활용 방식입니다. 먼저 축제 기간 동안 한지 테마파크 본관 건물의 전시 공간을 저녁 9시까지 야간 개방해서 볼거리를 더했습니다. 두 번째로 피크닉존 조성입니다. 한지 테마파크는 넓은 잔디밭과 자연 환경이 어우러진 공간인데요. 올해는 이 공간을 활용해 피크닉존을 마련했습니다. 단순한 쉼터를 넘어 가족이나 친구 단위 방문객들이 앉아 쉬고 먹고 이야기하며 축제에 더 오랜 시간 머무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네, 야간 개방을 하고 피크닉존을 조성한 부분을 다른 점으로 꼽아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지난해 4월 문화재청이 한지 제작의 전통 지식과 기술 또 문화적 실천의 인류 무형유산 등재를 위해서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서를 제출했죠. 유네스코 사무국의 검토와 또 평가기구 심사를 거쳐서 2026년 12월에 등재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인데요. 이 때문에 원주 한지 문화제 더욱더 의미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원주 한지 문화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가장 필요한 부분은 어떤 것일지 청해 듣겠습니다. 네, 지난해 4월 문화재청이 한지 제작의 전통 지식과 기술, 문화재 실천을 유네스코 인류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 신청했고 현재 심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열리는 원주 한지문화제는 단순한 지역 축제를 넘어 한지의 세계화를 준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원주 한지문화제는 전통을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국적을 넘은 다양한 세대가 함께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지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콘텐츠 개발과 세계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세계 속에 원주 한지를 알리는 축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예, 앞서 대표 프로그램으로 이제 시민 모델이 함께하는 한지 패션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그럼 시민들이 매년 희망을 하면 지원을 하는 형식일까요? 네, 지원을 받고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지원을 해서 이제 합격이 되면 패션 관련해서 이제 지도도 해주고 무대에 서게 해주는 구조일까요? 네, 맞습니다. 예, 또 대형 키네틱 아트로 꾸며진 종이숲에 대해서도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종이숲은 저희가 한지 테마파크 앞에 주차장이 넓은 공간으로 꽃과 자연 환경이 어우러진 공간인데요. 올해 원주 한지 문화제는 단순한 쉼터를 넘어 한지의 세계화를 준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원주 한지 문화제는 전통 지식과 기술, 문화재 실천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 신청했고 현재 심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변을 꾸미는 조형물로 네. 조명을 켜서 꾸밀 수 있게 조성을 해놨습니다. 예, 한지 펜셔쇼의 종이숲에 또 야간에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전시 소식이 준비되어 있다고 했는데 올해 슬로건 원주의 매력, 원주의 가치 그 말에 모든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모쪼록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지 테마파크 박미소 담당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8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횡성문화관광재단, 국립횡성숲체원과 횡성군 농촌체험휴양마을 협의회가 지난 4월 15일 지역관광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김소혜 리포터와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번 협약이 체결된 이유가 궁금한데요. 어떤 협약인지부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협약은 강원 방문의 해를 맞아 농산촌 자원을 적극 활용한 웰니스 특화 관광 개발로 생활 인구 유입을 위해 추진됐는데요. 네. 강원 방문의 해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강원특별자치도가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지역 관광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캠페인입니다. 네. 이번 협약은 각 기관이 보유한 자원과 역량을 공유하고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상생형 관광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특히 횡성 천혜의 자연환경과 농촌자원, 치유 콘텐츠를 연계해서 체험형,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각 기관이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강원 방문의 해와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 산림, 농촌 문화자원을 활용한 공동 행사 개최, 그리고 지역 특성을 살린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을 함께 기획하고 운영할 계획이고요. 더불어 지속 가능한 관광 생태계 조성과 인적, 물적 자원 공유를 통한 협력 체계 구축도 함께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횡성군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이단빅 사무국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저희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작년에 진행했던 농촌 크리에이투어 사업을 통해 횡성군이 미식의 관광지로 핫했었는데요. 올해 역시 로컬 미식과 더불어 이번 협약을 통해 웰니스 관광까지 사로잡아 관광객들의 오감을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웰니스 관광을 통해 몸과 마음을 치료하고 횡성의 로컬 식재료를 이용한 웰빙푸드를 개발하여 건강과 미식까지 사로잡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저희 체험마을에서도 웰니스 관광에 맞게 저속노화 음식이나 힐링 프로그램 등을 기획 중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강원 관광의 해를 맞아 세 기관이 협력하여 관광객분들이 즐기고 힐링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 중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협약은 웰니스 관광에 중점을 둔다고 했는데 여기저기서 언급을 많이 하긴 하지만 웰니스 관광이 정확히 무엇이고 또 횡성의 웰니스 관광에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지 알려주시죠. 네, 우선 웰니스 관광이란 단순한 여행을 넘어서 몸과 마음의 건강 회복과 치유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관광이라고 하는데요. 네.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안정을 함께 추구하며 건강과 행복이라는 현대인의 가치를 반영한 트렌드라고 합니다. 횡성문화관광재단은 횡성은 풍부한 산림 자원과 청정 자연 환경, 그리고 한우, 잡곡, 더덕 등 지역 특산물이 어우러진 로컬 푸드 자원을 갖추고 있고 국립횡성숲체원과 농촌체험 휴양마을 등 웰니스 관광에 적합한 인프라도 잘 구축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자원을 기반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며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이 웰니스 관광은 횡성에 필요한 방향이라고 전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횡성문화관광재
행성문화관광재단 관광사업팀 원연경 팀장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횡성문화관광재단은 앞으로 치유 음식을 중심으로 한 체험 프로그램, 횡성문 농촌체험 휴양마을의 농촌체험 활동, 국립횡성숲체원의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횡성형 웰니스 숲 여행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힐링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의 고유 자원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웰니스 관광 모델을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일상의 바쁜 흐름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시다면 횡성으로 여행 오시길 추천드립니다. 자연 속에서의 치유, 로컬 푸드가 주는 건강한 맛, 따뜻한 사람들과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횡성문화관광재단은 지역 내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하여 더욱 풍성하고 따뜻한 관광 콘텐츠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김소혜 리포터는 회복과 치유가 중심이 되는 웰니스 관광을 추구하시는지 아니면은 좀 무리하더라도 알차고 활기찬 그런 액티비티 형식의 관광을 추구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이제 조금 옛날에는 활발하고 좀 활기찬 활동 액티비티 좀 중심의 그런 관광을 좀 추구했다면 네. 지금은 좀 몸과 마음의 좀 치유가 필요하고 이게 좀 필수인 것 같아요. 현대를 좀 살아가면서 예. 좀 자연 속에서 치유를 좀 하고 몸과 마음을 좀 힐링할 수 있는 웰니스 관광이 좀 요즘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젊어서 여쭤봤거든요.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냥 평안한 그런 명상을 하는 프로그램을 맞아요. 좀 하는 경향이 있어서 치유와 힐링 이게 뭐 나이를 불문하고 그쵸. 네, 모두가 좀 추구하는 방향이 된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새 기관이 협력을 통해서 더욱 풍성하고 따뜻한 관광 콘텐츠를 만들고 또 지속 가능한 관광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김소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문화체육 행사 소식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연합뉴스 강원 취재본부 박영석 기자 연결합니다. 박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린이날과 부처님 오신 날이 포함된 황금 연휴가 기다리고 있는데 어딜 가도 정말 즐거울 것 같은데요. 먼저 가족들끼리 나들이 하러 가기 좋은 곳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쌍둥이 자녀를 키우는 아버지이다 보니 네. 평소에 부족했던 아빠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나들이 가기 좋은 곳과 문화 행사들을 평소보다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봤는데요. 예, 내일 우리 원주에서는 어린이날 큰 잔치 행사도 있지만 어린이날 당일 오후 1시부터 원주시 역사박물관에서도 어린이날 행사가 열립니다. 행사에서는 온가족 레크레이션이 총 2회에 걸쳐 진행되고요. 또 온 가족이 참여하는 노래 장기자랑과 가족 이구동성, 몸으로 속담 표현하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한복 망토 만들기, 어린이 전통 타투 스티커, 전통 문양 목걸이 만들기, 미니 장독 다육 심기 등 전통 체험 행사도 즐길 수 있고요. 자율 체험에서는 에코백 꾸미기라든가 병풍 만들기, 자기암 만들기 등이 예정돼 있는데요. 일부 체험은 선착순으로 마감된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일찍이 찾으셔서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행성 쪽으로 조금 시선을 옮겨보면요. 국립행성숲체원이 어린이날 프로그램이 눈에 띄는데요. 4일부터 6일까지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5월의 오순도순 특별 행사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번 행사는 숲속에서 가족 간의 유대감을 키우고 자연과 함께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가족 참여형으로 진행되는데요. 주요 프로그램은 새로운 여행 등 키트를 활용한 대면형 체험, 환경보호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숲을 담은 에코백 만들기,
플라잉 디스크 윷놀이판을 활용한 윷놀이 대결, 비눗방울을 활용한 상시 체험형 놀이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웰리힐리 파크에서도 어린이날 대축제를 여는데 아무래도 4일하고 5일 야외 무대에서 펼쳐지는 퀴즈 콘서트가 가장 눈에 띄더라고요. 실력파 공연팀이 참여해서 마술, K-팝 커버 댄스, 디제잉, 레이저쇼 등 역동적인 공연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펼친다고 하니 가족과 함께 힐링하면서 특별한 추억을 만드는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예, 원조와 횡성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정말로 다채로운 체험을 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구성해놓은 것 같네요. 우리 박영석 기자 쌍둥이 자녀를 두고 있는데 이렇게 사전 지식이 풍부해서 분명히 아이들에게 큰 기쁨을 주는 그런 어린이날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5일은 부처님 오신 날이기도 하잖아요. 이 사찰을 찾으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텐데 어떤 봉축 행사들이 열리는지도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대한불교 조계종 제3교구 본사인 속초 신흥사에서는 오전 10시에 경내 극락보전 앞에서 봉축 법요식을 봉행하고요. 예. 대한불교 조계종 제4교구 본사인 평창 월정사도 같은 시각 경내 적광전합 특설 무대에서 열리는 봉축 법요식과 함께 다양한 공연과 불교 의식으로 꾸며지는 봉축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낮 12시 30분부터는 개그맨 김한기 씨 사회로 봉축 축하 공연과 경로잔치가 펼쳐지고요. 네. 가수 김혜연의 특별 공연을 비롯해서 둔전평 농악대, 연꽃 합창단, 마술쇼, 퓨전 국악 무대 등이 이어집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후 6시에는 국태민안 발언 및 가정의 평안을 기원하는 월정사 턱돌이 보전의 공연과 저녁 예불이 진행된다고 하고요. 이 밖에 도내 각 불교종단 사찰들이 불기 2569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 법요식과 다양한 봉축 행사를 연다고 하니 자비로운 마음을 키우고 마음의 평안을 갖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네, 월정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월정사 산문에 위치한 국내 유일의 실록 전문 박물관이죠.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의 전관 개관식이 최근에 열리지 않았나요? 예, 맞습니다. 네, 실록박물관은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반출됐다가 민간 협력으로 110여 년 만에 환수된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조선왕조의계의 원본을 만날 수 있는 박물관인데요. 네. 2023년 11월 상설 전시실 개관을 통해 실록과 의계를 체험할 수 있는 전시를 선보이다가 지난해 7월부터 임시 휴관에 들어간 뒤에 10개월간의 새 단장을 마치고 더욱 알찬 콘텐츠와 다양한 공연을 갖추게 된 건데요. 이번 전관 개관을 통해 박물관은 총 3개의 주요 공간인 상설 전시실, 어린이 박물관, 영상실을 전면 3단장했고요. 실록박물관은 앞으로 초등학생부터 일반인까지 연령과 배경을 초월한 역사 접근을 목표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직접 가셔서 한번 우리의 실록과 의계를 직접 감상하고 다양한 교육 체험을 즐기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최근에 저희가 관련 소식을 언급하긴 했는데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짚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조금 씁쓸한 소식입니다. 강원 지역의 문화 여건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2023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에 따르면 강원도의 지역문화지수가 가장 낮은 등급인 하위 등급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에 강원도를 비롯해서 경북, 대전, 전남, 충북이 하위 등급으로 분류됐는데요. 3년 단위로 이뤄지는 지역문화실태조사는 문화정책, 문화자원, 문화활동, 문화향유 등 4개 분야에서 조사가 진행되는데요. 시군별로도 강릉이나 원주나 춘천은 상위 등급인 반면에 고성이나 삼척, 속초, 영월은 중위 등급으로 분류돼 도내에서도 문화 격차가 존재를 했어요. 네. 문화 격차 원인으로는 타 시도에 비해 넓은 면적과 적은 문화시설이 꼽히는데요. 사실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문화예술 향유를 통해 창의성을 발휘하고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쌓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만큼 도내 지자체들이 문화 여건 개선에도 많은 관심을 쏟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꼼꼼하게 금요일마다 이렇게 박영석 기자와 함께 문화 관련 소식을 알아보고 있는데 비록 아직 순위는 좀 안타까운 점수지만
그런 만큼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네, 앞으로 맞습니다. 더 발전하는 강원도를 기대해보면서 앞으로도 활약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 강원 취재본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5월 2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KBS 원주방송국은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와 함께하고 있고요. 라디오 다시 듣기 서비스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용 가능합니다. 저는 어린이날 연휴가 끝난 후인 5월 7일 수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 김성대, 구성 정유리,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연휴 보내세요.